안녕하세요.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컨설팅 시장에서 특정법인 플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법인을 설립해서 초과배당을 해가지고 부모법인의 부를 자녀법인 쪽 이전시키는 플랜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자녀법인 특정 법인에게 초과배당을 실제 실시하는 경우에 중간배당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배당 실무 절차 관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간배당 실무 절차, 먼저 일정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간배당 실무 절차 일정표인데요. 먼저 정관 규정을 중간배당 실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정관 규정이 없거나 중간배당 내용이 없거나 그러면 세무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관 규정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규정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 초과배당 형태로 하게 될 때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미만으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시뮬레이션을 엑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 문제가 없는 초과 배당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상법 절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결의하고요. 중간배당은 원래 이사의 결의로 하는 건데 초과배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저는 주총으로 하는 거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에 주주간 합의서, 초과배당 신청서랑 이제 겸하는 게 주주간의 합의서죠. 초과배당은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니고 주주와 주주 간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주주와 그 초과 배당금을 받는 주주 간의 포기자와 받는 주주의 합의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실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별 배당 금액이 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회 결의 후 상법상은 이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비교해 보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스케줄로 관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1인당 1억 미만일 때 증여세가 제외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1년 이내 가액을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은 지급일 기준일 테니까 빨리 지급을 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초과배당 플랜을 1년에 경과한 뒤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타임 스케줄 관리 잘못하면 다음에 할 때 1년 지난 줄 알고 했는데 이게 1년 안에 걸쳐 있다고 하면 이게 합산 누락이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증여세 무신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돈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을 했으면 배당금 지급 회계 처리하시고요. 자본금이 2분의 1이나 다 할 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지급을 했으니까 2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고 원천세 납부하시고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 2월에 지급명세서 배당소득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이제 배당받은 주주는 그 다음 연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신고 하시고, 그래서 일련의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 주요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정관 규정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배당은 3월 결산바닥 이외에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정관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요 위에 있는 페이지는요, 2025 절세설계 컨설팅 책 페이지입니다.
책 가진 분들은 상세 내용을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중간 배당을 했는데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세무상은 업무무관 가직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중간 배당 기준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관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의 내용 중에 중간 배당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배정 기준을 공고 없이 바로 배당과 관련된 결의만 이사회로 하면 되는데, 정관에 중간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 배당 기준일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 기준일이 뭐냐면 회사에서 배당을 할 때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월달 정기 배당은 전년도 말 현재 주주가 3월에 배당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가 되죠. 자, 그런데 중간 배당일은 그 주주를, 배당금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관에 중간 배당 기준이 기재가 돼 있으면 따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관에, 잠깐만요, 제가 열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부록입니다. 절세설계 컨설팅 25년판 부록 페이지가 1351페이지. 이게 정관 중에 61조 중간배당 조항. 자, 1항에 있죠. 영업연도 중,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영업연도 중 1회 하나요. 이사의 결의로 여기 보시면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주주에 대해서 이익배당할 수 있다라고 있죠. 자, 일정한 날,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관은 일정한 날을 따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배당은 우리가 3월달 배당을 뭐 하거나 뭐 안 하거나 어쨌든 연도 중에 한 번 더 배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날짜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7월 1일 날 주주를 대상으로 뭐 배당을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7월 1일 아니면 배당을 못 하죠. 그때 돈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 9월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관 규정 설계하실 때 중간 배당은 일정한 날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할 때 돈이 있을 때 아무 때나 그냥 정해서 배당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효율적인 배당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정관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련 서식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중간 배당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해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망이, 자, 중간 배당은 이사의 결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배당은 이사의 결의를 하면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초과 배당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개청한다, 이렇게 정관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초과 배당 하게 되면 주주가 내 배당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준다 뭐 이런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이사회는 이사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 결정기관이니까 주주의 배당 의사 포기 의사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가 할 수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주주총회가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초과 배당이 있는 경우는 주천 계류로 한다라고 정관에 규정을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 초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 대하여 주주 간 합의서 또는 초과 배당 신청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관리할 이런 배당 포기, 주주 간 합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정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절차 쭉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배당 기준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은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는 총주주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공고를 한다 그러면 역시 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공고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공고 방법. 공고 방법 어디였어?
있죠. 자, 본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정관에 정한 공고 방법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생략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공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생략하는 형태로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법 절차 관련 소식. 자, 소식은 제 네이버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를 가시면 메뉴가 특정법인 메뉴에 넣어놨어요. 어디 갔어? 특정법인 여기 가시면 중간 배당으로 특정법인에게 초과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해가지고 증여이익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기준일 공고 생략하는 기간 단축 동의서, 서면 거리서, 초과 배당에 관한 합의서, 그다음 최종 결정된 거에 대한 배당 금액, 차인 지급액 관리하는 소식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다운 받으면 다 무료인데요. 무료인데 여기 등업 신청해서 등업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면 되고. 자, 관련 소식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 관리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관련 법령 표시되어 있고요. 합산 대상 증여이익 산정, 요거는 이제 초과 배당 하기 이전에 1년 이내에 합산대간 증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거고요. 요게 이제 초과 배당을 할 때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를 포기할 건지, 배당 포기액과 누가 받을 건지, 대부분 다 특정 법인한테 하죠. 요 케이스는 특정 법인이 2개인 경우에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만약에 특정 법인이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한 칸은 필요 없겠죠. 하나에다만 관리하시면 되고, 각 주주가 대부분 아빠, 엄마가 포기하겠죠. 아빠가 포기하고 특정 법인이 받고, 엄마가 포기하고 특정 법인이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세금, 뭐 포기 후에 배당금, 그 다음에 차인 지급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진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법인의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 계산하시고 특정 법인의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각 주주별로 지분 비율대로 증여자산가액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 이내 합산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초과 배당 관련된 증여이익이고 1년 이내에 한 증여가 있는 합산 대상이 요거여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되는 거죠. 주주별로 다 1억 미만이죠. 그래서 증여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배당일 기준일 공고 생략 기간 단축 동의서. 원래는 공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총주주 서면 결의를 통해 가지고 8월 5일 날 배정, 신주 배정 기준일로 15일 날 정하는데 우리는 공고는 생략한다는 소식 이걸로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합니다. 서면 결의를 8월 15일 날 이렇게 중간 배당, 배당 가능이 얼마가 있고, 요 배당 가능이 산정표도 이 카페에 보면 엑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카페 이용하실 때 그리고 검색 메뉴 이용하세요. 자료 어디 있어요? 라고 막 카톡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배당 가능이 치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하여튼 있어요. 아이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 이렇게 몇 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면 결의하시고 이렇게 배당 가능이 있고 배당 주당 얼마 하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아까 엑셀 여기 시뮬레이션이 있죠.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된 내용의 형식적인 그런 서류 작업만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8월 15일이고 지급시기 9월 14일까지인데 가능하면 빨리 지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과배당 관한 내용 여기 기재하시고, 엄마가 얼마 포기하고, 아니 원래 받을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받는 자가 누구고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배당받을 금액이 8억이었다, 아니 너무 많나? 3억이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2천만 원이잖아요. 아빠가 2천원 받고 나머지 2억 8천을 포기해서 이전하고 그런 의사결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 해당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주들 사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주주간 합의서 여기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초과 배당에 관한 주주간 합의서, 신청서 겸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주주, 배당 금액과 포기하는 금액 기재하시고, 요 포기하는 금액을 여기 받는 주주가 그대로 받겠죠. 네, 그래서 받고, 이렇게 뭐 포기하고, 뭐 이렇게 승낙하고 한다. 서식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금액이 이제 집행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됐으면, 이 금액을 이렇게 지급할 금액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여기 개인 주주는 이렇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정 법인은 법인이잖아요. 자, 법인 주주인 경우는 배당금을 받지만 본인이 원래 받을 금액에다가 본인이 요거에다가 뭐 포기한 요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요 금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법인은 원래 자기 지분율대로 받을 금액에 포기한 요 금액이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산식에. 그래서 요 금액을 받는데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주주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 이익 분배금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금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받으면 이익준비금 적립하시고 원천징수 신고하시고 증명서 제출하시고 자, 회계 처리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친절한 창정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카페 참조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